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이제 채색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색깔이 이제 보인다라고 하면은 빛에 의해서 보이는 걸 거예요. 그쵸? 빛이 딱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을 받을 어떤 물체가 존재를 하겠고,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에 딱 닿아서 색깔의 어떤 파장이라 그러죠. 파장의 뭐 길이가 길고 짧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이제 흡수가 되고 어떤 부분은 다시 튕겨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튕겨내는 컬러가 우리 눈에 이렇게 딱 들어와서 이제 뇌가 이건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딱 이해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색을 우리가 인지를 해요.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리는 건 전부 다 그냥 빛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반사된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도 그래서 흔히 단어로 치자면 반사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빛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색칠을 할 때 색감을 뭐 예를 들어서 밝은 색에서부터 컬러로 보자면은 어떤 밝은 컬러에서부터 뭐 어두운 컬러까지 이제 뭐 다양한 컬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텐데, 어디에 어떤 컬러가 들어갈지 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려워서 채색을 보통 어려워들 하시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봐요. 자, 요 메커니즘을 일단은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세요. 이 빛이 이제 물체의 질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만, 보통 빛이 이렇게 쭉 올 때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는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튕겨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빛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와요. 이제 햇빛 같은 경우에 아주 세잖아요. 그쵸? 빛이 너무 많이 오면은 이게 뭔가를 튕겨내기 전에 이미 얘가 받아낼 수 있는 빛의 양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받질 못해. 그러면은 완전히 밝게 이렇게 다 반사가 돼버려요. 반사되는 양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빛이 너무 강해지면은 사실상 이 우리가 그림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컬러인 건데요, 흰색으로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쵸? 빛이 너무 강하면.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은 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그 빛의 컬러에 해당하는 이런 흰색으로 컬러가 될 거다라는 걸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얘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간 물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이제 빨갛다라고 인지를 하려면은 이 정도로 강한 빛 가지고는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무조건 강하다고 색깔이 잘 인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양, 이거는 이제 뭐 물체마다 차이가 있겠고 질감이나 아니면 빛을 받는 각도에 따라서 많은 요소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인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완벽한 요 상태가 제일 빛을 잘 우리 눈에 제일 잘 인식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가 않아요. 뭐 고유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유색이라고 할 만한 거는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이제 맑은 날, 밝은 날, 완전히 밝게 보이는 물체 상태에서 모르고 그냥 적당한 기울기에서 보이는 컬러를 우리가 그냥 뇌에서 이게 이 물체의 색이다 라고 이제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색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 이거는 일단은 가정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얘가 그러면은 이제 빨간 물체로 읽히기 위해서 점차 이제 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빨간 물체예요. 일단은 뭐 이 물체의 색깔이라고 생각하는 색을 제가 일단 여기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얘는 이 색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관념적인 컬러인 거예요. 관념적으로 빨강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딱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럼 걔가 실제로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는 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날아가게 돼요. 약간 지금 이렇게 각도를 정했으니까 이렇게 육면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흰색 안에서도 반사가 더 많이 그 빛을 많이 받아서 그런 곳들은 아예 하얗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조금씩 이 빨간색의 느낌을 띠게 되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그렇다고 이렇게 새빨개지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흰색과 좀 이렇게 섞이듯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지금 컬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밝다라고 하는 빛을 받는 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컬러가 이렇게 생기기만 해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쵸? 지금 제가 그냥 이렇게 분홍색 그라데이션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냥 이제 밝기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위아래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색깔창에서. 그렇지만 지금 어두워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컬러가 이동을 한다라고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을 받고 못 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느낌으로다가 보일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가 지는 부분. 여기는 사실은 주 조명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뭐 각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자 모양까지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새까매져야 돼요. 이 옆면도 보다 조금 더 빨갛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칠해볼까요? 이렇게 아주 밝게 보이겠고요. 사실 이 정도는 아니겠다. 좀 더 여기도 날아가게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질감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더 반사가 덜한 그 재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위 옆면 다 이렇게 좀 진하게 보일 수도 있겠어요. 경우에 따라서 말이죠. 이렇게. 이거는 물체마다의 특징인 거고, 또 빛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임의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그죠? 일단은 좀 더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일단 칠해 놓을게요.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새까맣게 칠한 부분, 그림자 지는, 빛을 받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대로는 여기가 이제 주변에 그 흔히 이제 사진 찍을 때 암실이라고 그러죠? 빛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한 가지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딱 조명 하나가 있어서 이걸 비췄다면은 딱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런 주변 환경도 이 물체처럼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림자들이 생기는 식으로, 원래는 뭐 여러 가지 물체들도 다 이렇게 있겠죠. 심지어 이 바닥도 일단 존재를 하는 거니까요. 바닥에 놓여져 있을 테니까. 얘의 영향을 받은, 이 색깔의 영향을 받은 컬러가 이 부분에 보인다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쵸? 당연히 실제 조명은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종이 안에서 쓰려면 화이트가 가장 최선의 밝은 컬러이다라는 거, 이거 계속 생각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빛을 받았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니까 사실 얘만큼 강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이거보다 약한 컬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보통은 그래서 이제 이만큼 선명해지지도 못하고 채도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컬러로 해서, 그리고 어둡기는 굉장히 어둡게 해서 뭐 이런 느낌의 컬러로 보통은 봐주는 편이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예요. 반사되고 반사된 느낌이니까 아주 진하게는 아니겠지만 이 빨간색의 영향을 조금은 받겠죠. 아주 살짝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게 이게 차이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 안에서도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이 뭐 아래쪽이 좀 더 반사되는 양이 적고 이래서 좀 더 어두워지고, 뭐 얘 물체 질감에 따라서 반사되는 느낌 뭐 생각하면은 뭐 이만큼 이제 그림자 라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그 느낌을 이 위에다가 또 더 얹어줄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자세하게 그릴 건 아니니까요. 일단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사람 칠한다거나 할 때 컬러를 어떤 식으로 봐주면 좋은지, 요 컬러 선택창을 보시면서 이제 이해하시면 좋은데, 간략하게 그냥 제가 약간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조금은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좀 편해요.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채색하는 방식을 한 3가지 정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빛이 강한 그런 환경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이제 거의 화이트라고 일단 이렇게 딱 작업을 해두죠. 화이트라고 딱 작업하고 빛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영역으로 그냥 생각을 해주세요. 영역. 그래서 사람 얼굴이니까 대략 그냥 이렇게 뭐 제일 흔한 형태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런 식으로 딱 있어가지고 이 코의 그림자가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삼각형 이런 존을 약간 만들고, 뭐 여기는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한데 그냥 사람인 거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또 그 다음에 코 그림자가 또 이만큼 생기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을 나누고, 여기 이런 식으로 컬러 썼던 거를 기억하면서 칠해주시면 돼요. 일단 완전 화이트에 가까운 컬러로 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지할 만한 밝은 환경에 있을 때 피부색이 어땠는지를 생각하면서 칠해주시면 되는데, 분위기상 여기서 컬러가 옆으로만 이동해도 돼요. 지금 아주 밝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만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빛을 조금은 덜 받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절대 아래로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빛을 덜 받는다고. 한동안은 같이 빛을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컬러만 좀 들어가는 정도로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미 충분히 조금 어두워졌잖아요. 이 밝은 데보다는 좀 더 어둡다라고 우리가 느껴지죠. 이런 식으로 전체의 흐름을 도형적으로 빛이 모일 것 같은 데는 이렇게 좀 더 강조해주고, 그게 아닌 부분은 또 다르게 처리해주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도 여전히 이제 이렇게 확 어두워지는 거, 컬러를 보면 한 중간 정도의 채도를 사용을 해줬어요. 여기서 이제 어두운 거 위아래로 이렇게 밝기를 보지 마시고 채도 위주로만 보세요. 채도가 지금 이만큼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얘는 빛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채도가 사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만나는 지점에 이 피부의 고유색이라고 할 만한 그런 컬러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뭐 대충 원래 보통 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피부의 질감 때문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밝은 날을 처리할 때는 굉장히 고채도의 컬러가 이런데 이렇게 보이기도 한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찰하면서 아주 밝은 날 보면은 이렇게 피부 끝에 선명한 색이 이렇게 맺히는 거 보신 적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런 거라고 일단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은 이제 이게 빛을 보통 제가 이제 아까 육면체로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냥 간단하게 완전히 이론적으로 빛이 한 군데서 이렇게 쏴진다라고 했을 때 원기둥을 잠깐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빛을 받는 데와 안 받는 데 나누면 일단은 이렇게 확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쵸? 한 지점으로 했을 때 빛을 받는 데가 좀 더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런 각도로 오는 거니까 실제 빛을 제일 많이 받는 데는 요 지점쯤이 되겠죠? 요 지점이 제일 많이 받겠고, 점차 빛을 대각선으로 받다 보니까 어때? 빛을 받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줄어들죠. 그럴 때
이 물체의 색이다라고 인지할 만한 컬러가 어디 나오느냐? 이 지점에 나온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빛을 조금 덜 받을지언정 공통점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된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새까맣게 해서 이제 반사광용용 이런 컬러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이 안에서도 외곽 쪽을 이제 뭐 이렇게 살짝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칠해지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걸 거예요. 제가 이제 빛을 못 받는 면적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대중에 이제 그림자 라인은 이렇게 명암이 이어질 이유는 없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굴곡이 여기 눈두덩이 부분은 이렇게 빛을 받다가 이 아랫부분이 이제 빛이 오는 각도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까지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빛을 못 받기 시작하는 그 지점쯤이 제일 이 피부, 이 얼굴에서 가장 채도가 강하고 선명해야 될 지점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 라인은 안 해도 되겠죠. 왜? 요거는 그림자, 요 위에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그림자 라인이니까 여기가 여기처럼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진 않아요. 이 윗부분 요런 데가 그라데이션이 지는 거겠죠. 그런 데 위주로 쫙 찾아주면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뭐 당장에 이렇게 바로 실천해서 하는 건 좀 어려우실지언정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그리는 거. 이게 완성됐을 때 분위기인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의 컬러를 뭐 이제 더 밝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더 밝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목구비가 뭐 이렇게 나오는 뭐 이런 식의 그림도 가능은 할 거예요. 그죠? 어찌됐건 간에 방식 자체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그리는 게 한 가지 있겠고요. 두 번째 방식. 두 번째로 제가 선호하는 방식. 이번에는 얘랑 거의 똑같은데 조명 자체가 이렇게 아주 밝은 날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은 제가 일부러 딱 사용할 때가 언제냐면은 정오 같은 분위기. 빛이 아주 강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자 라인도 너무 선명하고 완전 이제 햇살이 쨍쨍한 그런 대낮의 분위기를 그릴 때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런다라고 하면은 항상 빛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실내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그럴 때 택하는 방법. 그거는 일단은 밑색을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가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좀 달라지는 거, 그거를 느끼시면 돼요. 그림 그리는 뉘앙스도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더 진하게 칠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이 해주는데 이제 그림자 라인을 저 정도로는 뭔가 강하게는 안 해줘도 돼요. 조금 더 일부러라도 더 연하게 써볼게요. 이번에도 그냥 대략 이렇게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해놓고 여기다가는 반대로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영역이 훨씬 더 좁으니까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하이라이트를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강한 색으로 하지 마시고요. 살짝 덜 강한 색으로 이렇게 넓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이 하이라이트가 실제 이 사람 얼굴에 맺혀서 흰색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강도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그림 안에서 흰색은 굉장히 조심히 써야 돼요. 왜? 흰색만큼 더 밝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내가 이제 이렇게 콧잔등에 맺히는 반사된 강한 빛도 흰색을 하고 조명도 흰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꾸밀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얘와 얘 그 빛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 전반적으로 밝게 구성된 그림에서는 색깔이 다 날아가 버리게 돼요. 지금도 제 방에 여기 이쪽에 보시면 조명 있죠, 조명. 저 조명하고 조명 근처하고 둘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명의 크기보다도 더 하얗게 보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조명의 실제 크기는 저거보다 좀 더 작은데 지금 주변부까지 색깔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카메라 내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지, 그 차이가. 근데 제가 눈으로 보면 사실 감지가 다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림, 우리 표현 수단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흰색을 사용하는 거 조심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러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맺히는 게 사실 진짜 있다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은 영역이 지금 칠한 것처럼 굉장히 좁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이런 큰 느낌으로 봐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강한 건 생략을 하고 조금 더 널찍하게 해서 이 전체 느낌을 잡는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를 이제 완전히 이 흰색에 가까운 지점보다는 살짝 조금 더 눌러진 컬러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훨씬 자연스럽죠, 이 느낌이. 흰색을 바로 쓰는 것보다 이게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 한 가지 방식을 또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는 약간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묶어서 얘네는 조명이 강한 상태, 조명에 영향을 받는 상태의 그림을 이렇게 두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제가 다른 그림 그릴 때 여러 번 사용하는 거긴 한데 얘네가 조명 방향이 이런 식으로 얼굴에 빛을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요. 이런 그림 그릴 때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 이 그림자 라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막 예쁜 캐릭터 그리고 이런 걸 할 때 이런 조명 쓰잖아요. 생각보다 이 조명이 거슬려가지고 인상이 안 이쁘게 보인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예쁘다라고 느끼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 화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명암이 이렇게 강한 것들, 뭐 물론 사진이니까 있긴 있겠지만 주로 진짜 막 예쁘고 우리가 이목구비에 집중할 수 있는 이미지는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조명도 일단 한 군데가 아닌 경우도 많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아예 정말 여러 군데서 꼭 반사광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여러 군데서 보이는 컬러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죠. 일단 그림자 영역이 굉장히 좁은 것부터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예 안 그리셔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안 그리고 이렇게 이목구비에만 완전 치중을 해가지고 채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화 그리고 밑색 칠한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는 일단 뭐냐면은 이 상태로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긴 할 텐데, 주로 일단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 입력을 시켜주고 싶은 방식은 이게 지금 다 그림자 안쪽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인지하시면 좀 그리기 편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부러 이렇게 역광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만 딱 표현을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제 좀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 그림 그릴 때 이제 큰 특징. 제가 아까 이 빨간 면 그린 거, 요거 그렸던 거를 이제 떠올려 보시면 돼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빛이 이 물체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이렇게 다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걔네가 이 빨간 부분, 이 영역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주긴 주되 이 빛만큼 강한 게 아니어서 이 빛 받는 면처럼 이렇게 밝아지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으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의 색깔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 약한 빛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한 빛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미치는 빛의 어떤 성질을 써보자면은 빛이 세기는 약해요. 그 다음에 방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방향인 거예요. 정말 여기 사방에서 오는 것처럼. 근데 이 사방에서 오는 게 실제로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반사광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명을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거는 이제 좀 특수한 경우니까 그런 건 따로 사진 자료 찾아보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빛의 방향은 여러 군데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얘네는 다 진짜 빛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반사광인 거예요. 얘는 원래는 진짜 빛은 저 뒤에 있어가지고 얘 이렇게 외곽에만 살짝 묻는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자체는 그럼 진짜 빛은 안 오고 그림자인 상태다 해가지고 빛의 세기가 약하고 방향이 다양할 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그릴 때 이제 특징을 얘기해주면 여기가 전부 다 빛을 못 받는 곳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 안에서의 굴곡의 묘사는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왜? 다 동일하게 약한 빛을 사방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굴곡이 느껴지긴 할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얘네가 생김새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눈두덩이 있죠? 여기는 어때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굴곡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지점쯤 해가지고 뭐 반사되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널찍하게 이마처럼 이렇게 넓은 표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데는 사방에서 빛 받기가 쉬워요. 그쵸?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데, 혹은 더 심한 데로 얘기하면 어디겠어요? 콧구멍 같은 곳. 콧구멍 같은 데 빛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꼭 만화 그릴 때 스케치하는 것처럼 콧구멍을 이렇게 그리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그 이외의 부분, 눈두덩이 정도도 살짝 굴곡이 심하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나머지 이런 볼 부분 같은 데 있죠. 여기도 자세히 보자면 물론 차이가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원래 대충 그렸던 것처럼 이런 큰 느낌으로 보자면은 차이를 그냥 안 만들어 주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얼굴 그 캠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식으로 딱 했을 때 이 부분 분명히 보면 이제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큼직하게 전체적인 느낌으로 딱 보자면 그냥 한 색깔로 칠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그런 식으로 큰 느낌을 먼저 찾아보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눈 주변이나 굴곡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위주로만 이렇게 정말 완전 연하게 살짝만 굴곡을 잡아주시고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이 전체적인 느낌을 잡기에는 수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릴 그림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솔직히 얘네 둘은 그냥 묶어서 그냥 한 가지라고 쳐도 돼요. 이 어쨌든 빛을 직접 딱 때려받은 요 이미지냐, 아니면 역광처럼 빛을 전체적으로 못 받는 분위기로 갈 거냐 라는 거를 일단 정해주고 채색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딱 그림은 일단 두 종류예요. 그럼 그 두 가지를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은지도 살짝 말씀드릴게요.